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이미 제출한 것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 인간의 도리를 포기한 것 같다. 상식적으로 사람이란 게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눈씻고 찾아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과 정치권은 이 고발이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무력화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던 검사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내란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법을 방패 삼고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누구보다 법의 엄격함을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자 법망을 피해가려는 얄팍한 계산만 보이고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조차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은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간부 4명 등 총 8명이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협조한 공직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정작 경호처는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며 그 책임을 공직자에게 떠넘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비열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또한 궤변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수사에 대해 무리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방탄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28일 내란 혐의로 예정된 특검 출석조차 비공개를 요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조사관이 고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공정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기록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이 역시 수사 직전에 이뤄진 정략적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이 팽배합니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며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고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자 법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인물이 이처럼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조직을 흔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법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진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로 합니다.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비밀이면서 또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경호처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 목록을 그대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카피를 해서 외부로 반출하였기에 그 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그다음에 또 직권남용 교사 행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고 지금까지 공처 수사가 불법이고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수사권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불법이고 따라서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이지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계속 수사권을 남용해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일부분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그 압수수색의 근본이 경호처가 막았기 때문에 이미 제출을 한 건인데 주로 입법부진 논리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비화폰 통화 목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명령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확보를 하려면 군사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또 해제 절차 이후에 또 그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절차가 전혀 다 무시됐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서도 명확히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네, 예. 그 조사 관련해서 하나 여쭈면 예, 예.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예. 팀에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아, 예. 했다고 하시는데 예. 받은 사람들이 예, 어저께 체포영장 기각이 됐죠. 체포영장 기각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특검팀에서 그 출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소환 요청을 했는데 거기 문자에는 범죄 적시도 없었고, 그다음에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디 호실로 나오라고 얘기도 없고, 시간과 그다음에 장소만 정해서 무조건 출동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예, 문서로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이메일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 문서 내용에 보면은 이제 범죄 사실은 없고 제명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범죄 혐의 범죄라고 의심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랑 직권남용 교사행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석의 조건을 좀 내거셨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불출석할 가능성이 아, 그런 건 아직은 협의 중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10시에 출석하는 거는 협의가 됐고요. 다만 저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비공개에 따라서 출두를 허락해주든지 허용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또 정진상 씨의 비공개 출석이 있었죠. 예, 협의하에. 그렇듯이 이거는 그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화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출석은 지금 그러니까 협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특검팀에서. 계속 아직은 출석 일자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석 일자 전까지 좀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인 협의가 만약에 결렬되거나 또 이루어지는 대로, 결렬되면 결렬되는 대로 그 변호인단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시는 지금 협의가 됐다는 말씀? 예, 10시는 협의가 됐습니다. 예. 혹시 조사에는 누가 분석하시나요? 아,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라 추가 소환으로 계획 중인 알려졌는데 예, 예. 앞으로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일단은 저희는 적법한 소환 조사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특검팀에서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하고 싶다고 지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는데, 과연 특검팀에서 추가적으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또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발하시는 8명 누구인지 예, 8명 플러스 또 성명 불상의 수사관들을 추가했는데요. 일단은 경호처의 이름은 봐야 되겠지만은, 경호처의 지휘부를 구성하는 총 4명, 기조실장을 포함해서 지휘부를 구성하는 총 4명, 그 다음에 이번 포렌식에 관여했던 국가중대수사본부 관련된 간부들, 그 다음에 포렌식에 참여한 수사관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고발하시는 게 약간 지시를 피하려는 소사가 지적이 있습니다. 삭제 지시를 한 바도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교사 행위잖아요. 근데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김성훈 차장이 부하 지원에게 사령관들의 통화 목록을 삭제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권남용을 했는데 그 직권남용한 행위를 대통령께서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벌써 4번의 영장 청구가 있었죠. 그래서 3번은 반려가 됐고, 1번은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판사님의 주된 관심사와 질문 내용이 바로 그 비화폰을 삭제를 했느냐,
그다음에 부하한테 지시를 했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 김성훈 차장은 사령관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만약에 김성훈 차장이 조금이라도 어떤 증거 인멸 지시에 어떤 위법이 의심이 갈 만한 사안이 있었다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김성훈 차장은 직권남용을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사가 실패했다는 것인데 실패한 교사는 처벌할 수가 없죠.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교사를 한 바도 없고 삭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의견서에도 썼는데 대통령께서는 통화 기록이 지워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아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화 기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의혹이라든지 통화 시간에 대한 것들 지시를 언제 내렸느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법정에서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예. 서면 공지를 해주셨는데 예. 체포영장 청구랑 법원의 기각 그리고 이번에 소환까지 속도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인단에 대해 입장 한마디만 하시고 예. 일단은 저희는 적법한 수사 요청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일반된 저희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특검도 보면은 이제 그 피의자의 인권, 무죄 추적 원칙에 근거해서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돼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포토라인도 다 없애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출석하는 피의자가 비공개로 출석하겠다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고, 또 검찰도 지금까지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서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특검도 그런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미 여러 가지 그 인권 보호를 위한 박책들이나 규정들이 신설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 없으시면은 이제 좀 제출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 경호처를 고발했어요? 네, 그 고발도 열심히. 크게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경호처에서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호처 간부 4명, 경찰 4명을 비화폰 통화 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화폰 통화 내역은 기록물로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네. 경호처가 뭔데 요거를 떠가지고 네. 검찰에 제출을 했느냐. 이게 이제 그 고발할 입장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요건 뭐 잠깐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참 말문이 막힐 정도의 처신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 전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데 예. 아니 내일 안에 명백한 증거들이 그 비어폰에 있는데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로 해서 네.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그것도 본인을 보호하려고 그 온갖 욕을 먹었던 경호처를 고발한다는 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 인간의 도리를 포기한 것 같다. 상식적으로 사람이란 게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눈치껏 찾아봐도 네. 당당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조사받습니까? 아니 근데 경호처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이게 고발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딱히 주실 말씀이 별로 없으실까요? 제가 오늘 넥타이 안 했잖아요. 여기 다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넥타이 안 한 게요? 네. 뭐 뭐 무슨 놀다 가겠다 이런 거예요? 뭐 내려놨다 이거지. 내려놨다 오늘은. 오늘 뭐 딱 보니까 그래서 풀어버렸어요. 풀고 왔어. 아, 그래요? 차에서 풀어버렸어요. 풀고 왔어. 아, 그래서 그냥 쉬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키도 제일 작은데 뭐라도 말을 해야죠. 네. 참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뭐 방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네. 개인적으로 저는 네. 너무 안타깝고 네. 아무에게도 이거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따가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실 텐데 네. 두 분이 어떤 이제 하나의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누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 지경까지는 안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고발할 때에 이제 고발장에 들어간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적용이 될 것인가? 검찰이 고발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배당하고 다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형식적으로는 배당을 하겠지만 이 뭐 경호처의 임의 제출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받을 근거가 있고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윤석열이 변호인들의 좀 행태입니다. 네. 사실 형사 변호라는 거는 이게 확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으니까 네. 변호인 입장에서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게 변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이분들은 이게 확률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변호인이 맞나 아니면 속된 말로 자기 장사하시는 분들인가 좀 그런 좀 의심이 들 정도다. 네, 그렇게 비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비화폰 통화 내역 반출을 이걸 이제 고발하고 뭐 이런 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증거 능력을 상실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왜냐면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불법이 맞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면 이거 반출한 거 자체가 이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압수라든지 임의 제출도 결국은 임의 제출을 받으면 네. 그 수사기관에서 압수 절차를 밟거든요. 그 압수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라는 그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다투는데 이분들은 뻔히 엄연히 있는 절차를 그냥 못 본 척하고 고발이라는 좀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법적인 나름의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 다툼 과정에 있으므로 이거는 증거 목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아직 그러니까 정식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우리는 없으니까라고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호소를 한다면 업장에 가서는 뭐 약간 그런 식의 좀 속되게 표현하면 떼쓰는 네, 그런 네. 방식의 변론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수록 뭐 인상만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방탄, 윤석열 공천 개입 방어라는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비호하는 쌍권총 정치인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활약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의 힘 국민의 짐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녹취록 정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더욱 심각하며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것인지 아니면 권력 방탄에 굴복할 것인지의 분수령입니다. 탄핵 직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폭력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침묵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극우 망언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가루가 될 것이라는 협박이 공공연히 퍼지는 지금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선동한 자들을 방조하고 비호한 자들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한 자들까지 그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협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헌법 위에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법치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내며 함께 정의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 땅의 시민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온 촛불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는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힘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